최근 3년간의 사업 판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수험생이면 강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적성시험을 임하는 제일 첫 번째 날, 첫 번째 숙제로 드린 겁니다. 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률 문제 나올 겁니다. 뭐 나올 겁니다. 특강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그냥 학원에 그냥 휘둘리다 끝내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본인께서 수험생이면 내가 하려는 시험에 대해서 최소한 나의 눈으로 분석하시는 겁니다. 왜? 이 적성시험은요, 여러분, 내 눈만큼만 나오는 겁니다. 수업 무섭습니다. 내 눈만큼만 나옵니다. 따라서 님께서 우선 최소한 3년 정도 문제를 쭉 보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 판단이라든지 필세 과목,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판단 과목은 이제 안 좋은 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이라든지 문제 난이도라든지 문제의 그 내용 봤을 때 이 정도는 웬만큼 사업 판단의 틀이 갖춘 상태의 시험이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후반이라든지 2000년 초반까지 문제 하더라도요. 조금 제 입장에서라도 고개가 좀 갸웃된 문제 나왔거든요. 꼭 이렇게 나와야 될까? 이건 약간 문제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2011년 12, 13년 쭉 지나면서 훨씬 줄어들었고 문제를 풀면서 뭐죠? 괜찮군, 잘 나왔구나 정도의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여러분. 올해 3월에 치렀던 시험은요, 2월달, 3월달 치러진 시험은요, 난이도가 좀 수월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아마 점수는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통 수험생들은 3, 4문제만 더 풀고 덜 풀어도 난이도 차이가 확실히 느낍니다. 예컨대 시험장에서 평상시에 한 32개 풀었는데 33, 4개 풀었다. 되게 쉽게 느껴지고요. 평상시에 32개 풀었는데, 예컨대 32개 풀었는데 30개 못 풀었다.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죠? 한 점수는 비슷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객관식 문제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뭐하죠? 찍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뭐 하십니까? 찍죠? 더 나아가서요. 어려운 문제 손댈 시간에 쉬운 문제 풀어버립니다. 따라서 정답들 높아지시고 찍어서 맞추고 그래서 생각보다 안 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쉽더라도 점수는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가 쉬워버리면 이젠 다 풀어야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과 싸워야 될 삶인지 아세요, 혹시? 이 문제요?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따라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라든지 연습이 안 되시면 아무리 문제 쉽더라도요. 시간이 뻑뻑하니까 점수는요 많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드렸던 말 가지고 여러분께서 또 어떤 정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구나. 내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또다시 나의 숙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쳤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 시간 내 제대로 푸는 일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가서요. 또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께서 많이 가시는 그 커뮤니티를 가긴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죠. 올해는 뭐 법률형 문제만 쏟아져. 올해는 무슨 논리게임만 나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그의 연구진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냈던 거고 냈던 거지 올해는 반드시 법률형을 더 낼 거야.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법률형 문제가 2개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 그때 다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이젠 법률형 법조 문제 안 나온다. 이런 말이 팽배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한 번 나오는 문제 유형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법조 문제가 7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좀 이따 도표로 정해드릴 텐데요. 도표형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10은 도표 많이 나온 문제 있죠, 여러분. 올해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제 기준이라면 도표형, 제대로 된 도표 문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그 도표 문제가 7개, 8개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그 해마다 뭐냐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동소이하게. 반드시 올해는 어떤 문제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히 반출되는 그 유형 위주로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 부탁인데 목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적성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요 한 번쯤 필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할 건지 또는 어떻게 구분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몇 가지 유형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선 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오늘까지는 프린트고요. 오늘까지는 특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그러니까 무료 강의나 보셨으니까 제 특강 드렸고 수요일부터 아마 교재는 알 겁니다. 여튼간에. 자, 그 목차 부분 있죠, 여러분? 네, 목차 좀 보시죠. 자, 몇 초 드린다?
5초 드립니다. 5, 넷, 셋, 둘, 하나. 혹시 모르니까 3초 더 드릴게요. 3, 2, 1. 저 좀 보시죠. 오케이? 저 본 겁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의 시작했을 때부터 뭐죠? 적성 시험에 대한 수업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못하신 분들 적성 시험에 상당히 점수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꼭 마치 장사꾼처럼 점수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물론 친구들이 저 선생님이라 불러주긴 하겠지만 저는 강사라 생각해요. 강사의 미덕은 여러분 수험적으로 강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학생 전에 예문은 뭐죠?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요. 수험 매진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다 안 해요. 여러분 주인공 여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과입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안 보셨죠? 네. 제가 지금 저 좀 보세요 한 다음에 말씀드린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의 마음 자세를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뭐죠? 여러분께서 밑에 보셨던 정보를요. 흐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오케이. 5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또, 오케이. 입이 여신 분이 아니신 분이 있죠, 여러분. 알았죠? 벌써 격차 벌어진 거예요. 가슴 아프시죠? 다시 보세요. 3, 2, 1. 저 좀 보시죠. 시작.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뭘 물어봤습니까? 뭐 있냐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 물어봤었죠. 앞으로 정보를 볼 때 뭐죠? 우선 몇 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A, B, C, D, E, F 있다. 아니요. 몇 명 있다? 7개 있다 하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럼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A, B, C, D, E, F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몇이 있다? 다시 한번. 여기 A, B, C, D, E, F가 있다. 몇이 있다? 하나, 둘, 셋. 6개 있다. 됐죠, 여러분? 오케이. 제시 봅니다. 여기에 6명의 수험생이 있다. 하나, 둘, 셋. 뭡니까? 맞습니다. A, B, C, D, E, F 있다. 정리하신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요. 다 해보니까요. 사람이 6명 있다 했을 때 A, B, C, D, E, F도 있고 모두 있죠? 가불병정도 있죠? 더 나가서요. 모두 있습니까? 가나다라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불병정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가불병정 다 뭐예요? 자, 안 나옵니다. 가불병정 무기까지 안 되시죠? 그렇죠?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숫자예요. 사람 6명 있었죠? 누구 있다? 1, 2, 3, 4, 5, 6 있다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라는 거죠? 몇 개인지 보십시오. 됐죠?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쭤봤었죠. 5초 동안 읽어보라고요. 다음번엔요. 3초 동안 보고 암기한 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언, 법, 도, 규, 논입니다. 이렇게 해요. 됐죠, 여러분? 자, 저랑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 둘, 셋. 언어 유형. 두 번째 뭐였어요? 법률 유형. 세 번째 뭐였어요? 도표. 네 번째 뭐였어요? 규칙.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논리 문제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가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제시문 따른 문제 유형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숙제를 드린 겁니다. 항상 정보 볼 때 그냥 보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정보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몇 개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뭐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암기 시간은요. 2분이면 되는 겁니다. 100시간도 10,000시간도 아니고요. 24시간도 아니 몇 분이요? 2분이면 돼요. 제시문 보고 2분만 기억하신 상태의 숙제 뭐죠? 선택지 가시면 돼요. 더 정확히는 여러분 2분이 아니고 딱 30초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가 트레인 시켜드리면 한결 머릿속에 많이 날 영상이에요. 시험 끝나고도 기억날 겁니다. 이래버리면 한결 문제에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확지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수 안 나오면. 내 사고력이 문제인가? 사고력이 뛰어나기도 쉽지 않지만요. 사고력에 문제가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 아니시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께서 내 사고력이 문제인가 하신 분께서는 솔직히 근저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 사고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상하거나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고력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요. 말 못해요. 창피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은요. 문제가 걸쩍고 선생님 제 사고력이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지. 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수업 받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다 비우세요, 여러분. 오케이? 내 사고력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잘났어 못 났어? 못난 짓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거야. 그럼 이 평범한 머리에서 누구는 문장을 5문장을 외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앞자 딱딱 따서 5개 단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후자겠죠, 여러분. 머리를 효율적으로 적성심 맞게 쓰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뭐죠? 저랑 같이 티칭이 아니고 트레이닝 해드릴 테니까 제가 시켜둔 대로 따라도 해보세요. 오케이. 자, 문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제일 먼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요, 2차 하면 행정법 배우십니까? 제가 경제는 잘 모르겠고 법은 조금 하다 보니까 행정법 보시면 행정법 배우시죠? 아닌가요? 배우시죠? 예.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냥 서론부터 보신 분이 있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뭐죠? 제일 큰 목적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행정법 총론과 강론편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장 큰 목적부터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정 되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법도 역시 뭘로 다는 겁니까? 마지막은요. 분쟁을 해소시킨 거죠. 앞에서 행정력에서 행정청이 무엇인지, 그렇죠? 뭐 공권이 무엇인지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이게 뭘까요? 어차피 행정적인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수석이 제일 중요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알아야지만이 틀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할 거죠? 가장 거칠게 문제 유형을 바라보세요. 자세히가 아니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적성시험에서 문제 유형, 무슨 무형, 일치불일치 유형, 무슨 무형, 무슨 유형, 무슨 유형 여쭤볼게요. 그 유형 10문제 풀면 그 유형 잘해요? 한번 스스로 공부해보고 공부하신 분께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 구형 그 유형 문제를 법조문 문제 유형을 한 20개 풀면 그 문제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문제 유형일 뿐인 겁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신 따로 있어요. 근데 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전 법률을 못해요. 왜? 법대가 아닌가 봐요. 행정고시 중에서 법대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한계를 내가 치면 안 됩니다. 난 법대가 아니니까 난 법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 파악 능력이 힘드니까 다 안 되는 거지. 법률 문제가 굳이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전 이 문제 유형 잘해요. 잘 풀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쉬우니까 잘 푼 거고 문제 어려우면 못 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 문제 유형이 선생님 놀리낌 어떻게 잘합니까? 놀리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힘든 문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우린 누구라고요? 학자나 학문한 사람들이 아니고 수험생이라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 풀려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 버릴지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 보는 순간 어휴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알는 게 중요하겠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바로 제일 쉬운 유형 가지고 나눠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몇 개나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5개나 된 겁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언어형입니다. 징조가 좋은데요? 예, 분필이 뚝 끊어질 때는 이렇게 해서 실력이 부쩍부쩍 형성 올라갈 겁니다. 이제 단절된 거죠. 이제 패배원 단절되시고 승리하십시오.